최근 Canadian Council for Refugees, 즉 캐나다 난민인권위원회에서 캐나다 정부의 대응을 요청하는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아이스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면서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이 미네소타주 미네폴리스에서 최근 일어난 일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이 성명문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아이스에 의해서 7명이 사망했고 그중 가장 유명한 사례가 올 1월에 미네폴리스에서 발생했던 르네 니콜 굿 씨와 알렉스 프레디 씨 사망 사건이었죠. 또한 아이스 구금 중에 30명 이상이 사망했고요. 학교, 가정, 직장에서 사람들이 사실상 납치해가고 평화 시위를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압한다고 주장합니다. CCR은 이 상황이 비단 이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분, 인종, 계급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직면한 미국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는 시각을 제시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은 더 이상 사람 살기에 안전한 곳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한편 토론토 스타에서는요, 미국 아이스 오피스가 캐나다 내에 5군데나 있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그것도 토론토, 밴쿠버, 캘거리, 몬트리올 그리고 오타와라는 주요 도시에 소재했는데요. 그럼 아이스 때문에 미국은 이제 살기 위험한 나라가 됐고 캐나다도 아이스 사무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은 곳이라는 의미일까요? TRE 채널에서는 이렇게 1차원적 이야기는 하지 않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 영상에선 CCR이 이번 성명문에서 캐나다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 그리고 토론토 스타가 보도하는 아이스 캐나다 사무소의 의미와 캐나다 일부 기업과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캐나다 시민과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CR, 즉 캐나다 난민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이 성명문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캐나다 정부는 현재 미국과 체결한 Safe Third Country Agreement 협약을 즉시 철회하고 폭력과 박해를 피해 캐나다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합니다. 한마디로 미국은 이제 이민자든 일반 시민이든 살기 위험한 나라가 됐으니까요. 위험을 피해서 캐나다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캐나다에서 수용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Safe Third Country Agreement가 정확히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RE 채널에서 이전에서 몇 번 영상 주제로 다룬 적이 있는 협약이라서 이름이 익숙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야기 쉽게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원래 난민 및 망명이란 한 사람이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고요. 그 상황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거주 중인 국가에서 탈출을 해서 안전한 국가로 입국할 때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막 신청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런데 캐나다와 미국 모두 안전한 국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캐나다로 입국할 때는 난민 또는 망명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합법적 입국이든 미입국이든 미국에서 캐나다로 입국하는 사람이 망명, 난민 신청을 할 경우에는요, 캐나다에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Safe Third Country Agreement의 골자입니다. 아주 특별한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로 하면요, 캐나다, 미국 둘 다 안전한 나라니까 외국인이 신변 보호 신청, 그러니까 망명 또는 난민 신청을 하려면 미국이 됐든 아니면 캐나다가 됐든 처음 들어온 국가에서 하라는 겁니다. 괜히 국경 건너가서 신청하지 말고요. 둘 다 안전한 나라니까요. 그런데 CCR에서는 이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아이스의 횡포 때문에 무고한 민간인도 희생되는 지경에 왔는데 과연 이런 나라를 세이프 컨트리라고 간주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에요. 사실 CCR은 난민 인권 옹호 단체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세이프 서드 컨트리 어그리먼트의 폐지를 예전부터 주장해왔습니다. 따라서 이 주장 자체는 놀랍지도 않고 딱히 새롭지도 않아요. 그런데 CCR의 주장대로 미국이 정말 위험한 나라가 됐다면 세이프 서드 컨트리 어그리먼트 협약의 근간이 되는 논리가 깨지기 때문에 미국에서 캐나다로 건너는 모든 사람들이 망명 또는 난민 신청을 할 경우에 이를 접수를 받고 프로세스를 꼭 진행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평화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을 해서 사상자가 발생하고 사람들을 무작위로 잡아가서 구금 중에 사망자가 나오고 위험한 나라로 무조건 추방하는 상황, 이런 일이 정말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면 미국이 세이프 컨트리라는 전제는 흔들리는 게 맞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캐나다 정부가 세이프 서드 컨트리 어그리먼트를 폐지해야 하는지 또는 폐지의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폐지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별개의 문제예요.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어차피 아이스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기관이고 캐나다는 안전하니까 뭐 별 상관 없는 거 아닐까?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상 시작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미국 아이스가 캐나다 주요 도시 5군데 사무소를 두고 활동 중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캐나다 기업들이 아이스에 정보 제공 서비스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장비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캐나다는 미국의 이민 단속 체계에 간접적으로 엮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캐나다 내 아이스 사무소는 실제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캐나다 기업들이 아이스와 계약을 맺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요즘 아이스의 활동으로 인해서 들리는 소식들을 보면 캐나다의 아이스 사무소가 5곳이나 있다는 건 사뭇 위협적인 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외교부 대변인에 따르면 캐나다 내에 소재한 해외 정부기관 사무소에서는 범죄 수사, 사법집행, 국경 단속 활동을 할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대신 미국 국경을 초월을 해서 국토 안보 관련 수사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즉 독자적으로 수사하거나 사람을 체포하는 등의 이민 단속을 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토론토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배경은 옛날 9.11 때까지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당시 미국은
미국은 국경을 초월해서 활동하는 테러 네트워크 있죠. 테러리스트들의 네트워크에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 결과 아이스 같은 기관이 세계 곳곳에 거점을 두게 된 겁니다. 미국만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영향력이 큰 나라에서는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 교수의 말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아이스 사무소가 캐나다에 있는 게 좀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고 좀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지만 이 교수는 그렇게까지 이게 뭐 비정상적인 일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캐나다 난민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가우디 스리니바스안 씨는 이렇게 비판적으로 입장을 표명을 합니다. 캐나다인들은 아이스가 미네소타를 비롯한 미국 전역에서 폭력을 확대해가는 모습을 경악하면서 지켜보고 있다. 현재 아이스와 거래하고 있는 캐나다 기업들에 대해 계약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정부 차원의 무기 수출 금지를 촉구하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고 스리니바스안 씨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부분은 이겁니다. 미국 당국과의 정보 공유 협약에 의거해서 실제로 어떤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캐나다가 아이스의 활동을 사실상 지원하거나 공모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스리니바스안 씨는 주장을 합니다. 미국 아이스에 매우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 난민인권위원회 핵심 인사라 이런 말을 하는 건 당연하지만요. 이건 그냥 단체 입장을 역설하기 위해서 하는 말뿐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충분히 일리가 있을 수 있는 말이거든요. 기업이 물자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거나 무기를 수출하는 경우는 뉴스로 보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 대중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지만 정보가 오가는 거 있죠. 정보가 오가는 건 물밑으로 오가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걸 뭐 하나하나 다 공개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캐나다에 있는 이민자들 입장에서 내 정보가 나도 모르게 아이스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물론 뭐 지금 우리 정보가 아이스로 넘어가고 있다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여러분에게 설파하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스와 거래하고 있는 캐나다 기업들이 존재하는 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토론토 스타의 조사에 따르면 아이스와 사업을 수행한 캐나다 기업이 12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이스가 펼치고 있는 인권을 침해하기도 하는 그런 활동을 제품과 서비스로 도와주는 꼴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톰슨 로이터스입니다. 토론토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이에요. 꽤 유명한 기업이에요. 다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법률, 금융, 뉴스 분야의 데이터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이 기업이 아이스와 2,200만 달러짜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법 집행 및 수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제공을 하는 건데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자동차 번호판 인식 데이터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기업은 학계와 민간을 대상으로 미국 및 캐나다의 법률과 판례 정보 검색, 제공, 분석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요. 로스쿨 법대생, 변호사는 물론이고요. 이민 분야에서도 이민 변호사나 RCIC도 필요할 때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서비스이기도 하죠. 또한 온타리오주 브램튼에 본사를 둔 방탄 차량 제조기업인 로쉘은 전술 차량 20대를 아이스에 공급하는 계약을 1,000만 달러로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정치계의 반응과 서로 은근히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참 흥미롭습니다. 덕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는요, 작년 12월에 로쉘이 차량 공급 계약을 했을 때만 해도 팬타스틱한 일이라고 칭찬했고, 온타리오주 제1야당인 NDP당 메리 스타일스 대표는요, 이거에 대해서 포드 총리가 이렇게 발언을 한 팬타스틱하다고 발언한 동영상까지 공개를 하면서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토론토 스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2월에 포드 총리에게 다시 물으니까요, 총리는 나 기억이 나지 않아 그러면서 발언을 부인을 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책임을 회피한 건 온타리오 주정부뿐만이 아닙니다. 연방정부 외무부 장관인 애니타 아먼드 장관은 연방정부가 이 계약에 대해서 연락받은 바가 없고요, 연방정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책임도 없다는 의사를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 아이스가 캐나다에서 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이나 캐나다 기업이 아이스와 사업 계약을 맺는 것에 대해서는 각자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이 일에 엮여봤자 피곤하기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부분을 정리해 볼게요. CCR, 캐나다 난민인권위원회는 미국에서 아이스가 벌이고 있는 활동을 근거로 삼으면서 미국은 더 이상 안전한 국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Safe Third Country Agreement의 기본 전제가 무너졌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에 일리가 있을까요?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은 일리가 상당히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민 당국에 의해서 민간인이 사망하고 구금 중에 사망자가 속출을 하고 평화 시위에 폭력으로 대응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국가를 안전한 국가라고 부르기에는 약간 어려운 면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캐나다 정부가 이 협약을 폐지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폐지하면 미국에서 넘어오는 모든 난민 망명 신청을 접수하고 처리해야 돼요. 합법적으로 넘어온 사람이든 불법 입국자든 모두요. 그런데 지금 캐나다 정부가 이민 제도를 어떻게 바꿔가고 있는지 생각하면은 그 방향에서 이건 완전히 역행하는 일이거든요. 이걸 폐지하는 게. 한편 캐나다도 이 사안에서 완전히 자유롭진 않아요. 아이스 사무소, 기업 계약, 정보 공유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얽혀져 있는데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서로 모르는 일이라고 핑퐁을 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캐나다 시민도 계실 것이고 영주권자,
그리고 취업 비자나 또 학생 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각자 입장에 따라서 이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 그저 남의 나라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캐나다 시민과 이민자들에게도 영향을 갈 수 있는 일일까요? 그리고 Safe Third Country Agreement는 유지돼야 할까요? 아니면 난민인권위원회의 주장처럼 인도적인 차원에서 끝내거나 아니면 재검토해야 할까요? 캐나다 기업이 아이스와 거래하는 건 자본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냥 비즈니스일 뿐일까요? 아니면 선을 넘는 행위일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을 제시하고자 이번 영상을 찍은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께서 정답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마지막에 질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각자 깊게 생각해보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을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클릭 몇 번이지만 채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